다복한 오늘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햇쌤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 함께 할게요.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뭘까요? 누군가는 외적인 욕구 충족을 잘의 기준으로 두기도 하겠죠. 돈을 많이 버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많이 배우는 것,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거나 명예를 얻는 것,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또 누군가는 사람관계에서 잘의 기준을 찾기도 할 거예요. 인정받고 사는 것,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넓은 사람관계를 가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잘 지키는 것, 평안함 속에 가정이 있는 것, 가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누군가는 내적인 기준을 두기도 하겠죠. 마음이 편안한 것, 행복감을 느끼는 것, 만족스러운 상태로 사는 날이 많은 것,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적은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해봤지만 사실 섞여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더 많은 분류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는 등 잘의 모습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추구하는 생각, 가치관, 방향성 등에 따라 무수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방법 또한 어느 한 부분을 특정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내용이니 가볍게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적절하게 유머를 활용하기. 와, 처음부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뻔하게 살고 재밌게 사는 게 좋고 유머, 개그가 건강에도 좋은 거 누가 모르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유머 활용은 조금 달라요. 요즘은 유머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상황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애인과 헤어졌어요. 말없이 등을 토닥이는 친구를 보고 요즘의 트렌디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찐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레절레합니다. 찐친은 이런다는 거예요. 야, 드디어 헤어졌냐? 너랑 여태 만나준 게 신기했지. 이게 나라지. 다른 예로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예의 있게 매너를 지켜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직도 찐친을 모른다고 다시 절레절레하죠. 찐친은 내 집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내 집처럼 꺼내 먹고 자고 친구 불러 놀고 심지어 집주인이 오면 왔냐? 하고 대충 문 열어주고 할 거 하는 거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 정색하게 되면 트렌디하지 않은 재미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죠. 때론 함께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론 고민하기도 하죠. 아, 나는 왜 찐친이 없을까? 나는 진정한 찐친이 없나 봐. 라고. 여기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 기준을 나누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자유분방함이 유쾌한 매력인 친구도 있고 그 와중에 매너까지 지키는 친화력 갑도 있고 게다가 예의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유머를 받아들이는 적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말하며 웃는 내용을 중요한 정보이자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필터링의 오류를 피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상황에서 이별한 자신도 같이 웃겼어요. 그럼 웃으면 돼요. 그런데 본인은 슬프고 속상한데 그 말이 비수였어. 그럼 비수였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밉지 않아. 그럼 그렇게 잘 지내면 돼요. 그런데 내 집에 그렇게 행동하는 친구가 불편해. 그럼 불편하다고 표현하면 돼요. 혹은 그런 친구가 없어. 그럼 내 주변의 친구들과 내 모습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공감하는 듯 웃는 남들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잘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은 무덤이야. 결혼은 하는 게 아니야. 가족끼리 왜 그래? 그런 말들이 공감되고 웃기면 웃고 넘기면 돼요. 결혼은 무덤이래. 왜 결혼해? 라고 남들을 욕할 필요도 내가 꿈꾸는 결혼은 환상인가 봐. 라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싫고 힘들면 이혼을 택하거나 다른 선택을 했겠죠. 하지만 그 유머로 웃음을 주면서도 결혼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적 의미로서의 정보라기보다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사실 정말 행복하고 좋아 라고 말하기 힘든 따뜻한 한국인의 정서이자 배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친구의 모습이, 결혼 생활이, 이런 부분 삶의 모습들이 하나의 결과로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는 모습은 너무도
다양해요. 누군가에게는 유머가 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게 맞니 틀리니 잘됐니 잘못됐니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남들의 기준에 내가 흔들리며 아파하지 말고 유머를 사회적 기준처럼 자신에게 상처 주지 말고 상황마다 적절하게 유머를 활용하는 것. 그게 정말 내가 나로 잘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나를 인정하기. 가장 중요하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아는 것. 우리나라 사회는 성적 우월, 외모지상, 그리고 관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얼굴보다 마음씨가 중요하다. 성적보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의뢰 많이 하지만 현실의 대우나 상황들은 다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했고 결과도 좋았던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못했고 결과도 안 좋았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무시해도 노력도 안 하고 같은 대우를 받길 원하나? 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서열을 정하죠. 외모를 콘텐츠로 다양한 개그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현실에서도 대우가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몸매도 얼굴도 꾸미는 것도 모두 자기관리. 나아가 공부도 시간관리도 모두 자기관리. 자기관리, 시간관리, 정보관리. 요즘은 너무도 관리가 중요해서 이 자체를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공식이 그려집니다. 기준보다 살이 찌면 자기 관리를 못한 거고, 기준보다 못생겨도 자기 관리를 못한 거고, 기준보다 공부를 못하면 시간 관리, 자기 관리를 못한 거.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회적 인식 속에서 개인의 특성이나 성향, 개성은 사라지고 딱 하나만 남아요. 열심히 하지 못한, 자기 관리를 못한,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 어떤 방법을 해서 된 사람이 있겠지만 같은 방법을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더 노력해야죠. 난 더 노력해서 됐어요. 그럼 더 노력해서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더 해서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해야죠. 난 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더 해야 할까요? 그 더의 끝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1년 걸린 일이 누군가에겐 10년이 걸리고 누군가에겐 평생이 걸려도 못 해낸다면 더 안 했기 때문,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룬 걸 타인이 못 이뤘다고 무시할 필요도 없고, 남이 이룬 걸 자신이 못 이뤘다고 자신을 다그치거나 비하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다르니까. 개개인은 고유한 존재니까. 그 고유함을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나의 고유한 이유가 회피하고 숨으려는 마음의 핑계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비교 기준이나 자기 비하의 이유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나를 나로 인정하며 사는 것. 그렇게 나를 인정하듯 남을 한 개인으로 인정하는 것. 자신을 인정하게 될 때 불필요한 비교로부터 멀어지고 도전과 노력의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나와 남을 건강하게 구분하고 오늘을 나로서 잘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미루지 않기. 와, 이것도 너무 뻔해. 해야 할 일 미루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번에도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 해야 할 일 속에 자신의 즐거움을 잊지 않는 일을 말해요. 우리는 쉽게 미래를 위해 오늘을 포기해요. 오늘을 갈아 넣어야 미래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갈아 넣었는데 행복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게다가 도대체 얼마나 갈아 넣어야 돼? 싶은 날들도 많아요. 오늘 즐거웠던 건 내일 즐겁지 않을 수 있고, 오늘 맛있게 먹었던 것이 다음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미래, 나중, 이후만 생각하다 보면 풀어내지 못한 내 마음들이 미련으로 남아 응어리가 됩니다. 지금 1이면 충분히 해소가 될 것들이 나중에는 10을 정기적으로 넣으면서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도 가난했던 지난날에 제게 책은 사치품이었어요. 중학교 때 정말 갖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한자 한자 공책에 옮겨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꼭 사야지. 돈 많이 벌게 되면 꼭 살 거야. 그리고 20대 초반에도 컸는데도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꼭 사야지를 반복하며 미루게 됐어요. 그렇게 내 소중한 마음을 미루던 날들이 한이 돼서 저희 집에는 매달 책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도 1000권은 좋게 넘는 책들이 좁은 집을 가득 채우고 있죠. 형편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드라마틱하게 남았죠. 그렇게 자신에게 한을 지우지 않도록 적절히, 이 단어가 참 어려운데 정말 적절히 오늘의 즐거움에만 빠지지 말고 오늘의 즐거움을 미루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오늘을 보내보는 거예요. 지금의 저라면 조금씩 모아서 한 번씩이라도 어린 날에 제게 책 한 권쯤 사줬을 것 같아요. 지금 산다 혹은 미래를 생각하며 사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선택만 있지는 않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것에 자신의 마음도 포함시켜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한이 되지 않게 채워가면서 오늘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유머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나를 나로 인정하면서 오늘의 마음들을 미루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흔들린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내 인생은 잘 피어났구나 라고 느낄 날을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복한 하루 되세요.